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17번 오표시 모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잡으세요. 자,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모의에 넣으면 취소 X 꼭 읽으셔야 돼요.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 취소 X, 간단히 취소 X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쓴다는 게 계약서에 X토지 지번을 써야겠죠? 이제 잘못해서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다. 그리고 계속 잘못해서 계속 실수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리고 병에게까지 팔아서 등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과 을은 지금 어떤 토지 의사합체했죠? X토지 의사합체인데 표시만 Y로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계약서 이거 잘못 다시 해야겠죠? 이거 지우고 X토지 지번 바꿔주면 되고 이 등기는 다 잘못한 원인 무효죠. 그럼 다 말소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X토지 등기부를 새롭게 열어서 이제 X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면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X토지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할 게 없다. 결국 취소 X, 둘 다 취소 X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이제 법률행위 테일리는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옵니다. 3문제.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을이 평을 만나서 이제 갑 이름이 현명하고 법률행위죠. 현명해서 이게 테일입니다.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갑과 병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거죠. 이게 테일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얘는 이모대리이죠. 이모대리권 범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할 대리권을 줬죠. 그럼 모르는 자, 보통 을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팔아줘. 그러면 그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한편 이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상대방 병에게 대금 지급 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근데 우리 저 매매계약을 해지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아니 누가 매매하라 했지 누가 해지해라 했어요. 이런 거 한 적 없죠. 그래서 취소권 해지권은 수권받아야 가능하고 팔라 그랬죠. 그럼 팔기만 해야지 그 한 매매계약을 해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대리인이 수인이다 여러 명이다. 저 그럼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 아니라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깡패 X, 깡패 X. 깡패처럼 안 몰려다녀요. 따로따로 다닌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동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항상 각자 대리,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각자 대리, 깡패 아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리권 소멸과 대리 능력 2개를 잘 비교합니다. 얘들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먼저 127조는 이모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첫째, 본인은 사망 딱 하나입니다. 대리인 여기 세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본사, 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그럼 한정 혹연 없죠? X. 그러니까 본사, 대사성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대리 능력에서 자, 대리는 일단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없다면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 법은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하지 않는다가 117조.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책임은 이자가 진 게 아니라 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에 이자가 손해볼 일이 없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될 수 있어요. 피한정 호기인 될 수 있어요. 피성년 호기인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자가 한 대리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이자가 한 대리행위는 완전 유효라 그 누구도 취소 못해요. 그래서 대리행위를 뭘 이유로?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다시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또 있다 하잖아요.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 될 수 있죠. 그 말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없답니다. 뭘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도 못하고 법정 대리인 누구도 못한다. 자, 그 다음 대리권 소멸에서 이제 이건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인데 작년에 시험 이게 나왔죠. 자, 법률행위가 숙권행위죠. 그래서 숙권행위에 의해 소유된 대리권, 이무대리권은 아까 전조, 본사, 퇴사, 성파 외에 첫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후 소멸한다. 그 다음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 처리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숙권행위는 이무대리만 나오죠. 법정대리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고용관계입니다. 갑이 사장님, 을이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일을 너무 잘해요. 사장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근데 갑이 엑셀을 팔아야겠다. 근데 또 우리 하필 공인중개사 자격지간이 있네. 그래서 야, 너 시간 나면 엑스 한번 팔아보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죠? 을이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게 여기서 대리권을 준 원인된 법률관계가 됩니다. 일을 잘하니까 대리권이었죠. 근데 이러다가 일주일 후에 을이 잘렸다. 잘리면 대리권 남겨놔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둘째, 을이 시킨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야, 그냥 너 일만 열심히 하고 너 안 되게 시간 없어서 너 안 되겠어. 너 그만 팔으라고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그래도 소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무대리만 나와요. 법정대리 X. 아까 법정대리는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이거 두 개는 추가적으로 이무대리 소멸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타 대리인 기준인데 우리 판례가 104조 궁박만 본인 기준입니다.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비진입 표시인가 대리인. 경솔 무경험 대리인. 103조 모임과 대리인. 다 대리인이에요. 궁박만 본인. 그래서 갑이 을과 제1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정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병에게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수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산다는 게 하필 이 X 부동산을 이중매매했습니다. 이중매매인데 대리인이 이게 꼭 사고 싶어서 저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이거 궁박 아니죠? 그럼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103조 무효가 되니까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대리인 표준. 그 다음 이제 복대리가 있는데 복대리는 개념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복과 대리인 나눠요. 그러면 이걸 많이 틀리는데 자, 꼭 시간 순서대로 복자부터 시작하니까 복잡에 틀려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대리인은 누구를 내려야죠? 자, 대리인은 누구를 내려요? 본인.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안 틀려 이것을. 대리인은 누구를 내려한다? 본인. 그래서 그다음 복이란 말은 중복됐단 말이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부터 하다가 여기를 틀려버리거든요. 순서를 달리 여기부터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세요. 자,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 숙권행에서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이에요. 이 개념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대리에서 무권대리가 제일 중요하죠. 무권대리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무권대리는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아들이 병을 만나서 아버지 이름이 현명하면서 아버지 걸 팔아버립니다. 그럼 자, 이게 무권이죠. 그리고 현명했으니까 대리예요. 현명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권 대리가 되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무효. 근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무권 대리를 추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어차피 이걸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이 있다고 아까 핵심 1번에서 했어요. 핵심 1번. 소급의 이유가 됩니다. 한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 된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란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독촉하는 거죠. 야, 갑, 무권 대리를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보는 것이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야, 갑, 너 자식놈이 대리권 없이 뭐 하던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도 가능하다.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그럼 자,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모든 최고는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원칙들이 있겠답니다. 그러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다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죠.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철회하면 이제 깨지니까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자, 외워요. 선처리, 선처리. 철회는 누구 할 수 있다? 선의, 선처리, 선처리.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웁니다. 최악의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 그 다음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확정 무효가 아니죠. 이렇게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무효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자,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한번 먼저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무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죠? 그럼 여기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결국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면 자동으로 세 가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먼저 거절했죠. 그럼 무효가 됐죠. 그럼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건 나올 필요가 없죠. 얘들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절해서 무효가 되면 또 무효로 맞는 거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추인할 수 없죠. 그렇듯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세 가지 자동 못합니다. 결국 네 가지는 유동적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다. 뭔가 확정되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추인 상대방과 132조 이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을이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게 무권, 현명해서 대리가 되고, 자, 자식이라면 자식이 아버지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타임먹었어요. 그 무권 대리는 둘 간의 무효라,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라 병은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병이 다시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거 절대적 무효죠? 정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갑이 이제 추인한다. 그럼 추인은 누구에게 할까요? 추인은 인정하는 거라 어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들 무권 대리 을에게 할 수 있어요. 그 직접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즉 그냥 너 소유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본인 갑이 그냥 너 가져 할 수 있죠.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할 수 있다. 근데 132조 비교합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줌 없는데 을이 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했죠. 이게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아들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뒤늦게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것은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근데 반면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회 못하는 거죠. 그게 132조. 추인 또는 거절 중에 저는 추인을 예를 들어서 거절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추인을 예를 들었어요.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빨강색, 병이 몰랐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실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가 추인 사실 알았으니까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파랑색. 결론.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사실과 그걸 병한테 알리란 말입니다. 서로 달라요. 다시 을에게 추인하면 혈육이 생겨요. 근데 그 사실 병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 서로 단계가 다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 사실과 단 그걸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 두 개를 명확히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무권들의 상속의 심이 잘 나오는데 이 판례가 자 상속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을까? 유언을 거식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즉 갑의 아버지인데 부동산 있거든요. 자식이 딱 한 명이에요. 하나 있는 자식에게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이 그때다 싶어서 아버지 인감이랑 모든 등기서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병을 만나서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다 해줬어요. 그럼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아버지는 본인으로서 추인권과 거절권 있는데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사망할 때 유언해야겠죠. 유언을. 아버지가 유언을 뭐라 했냐면 거식이 없다 그랬어요.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은 거식이가 뭔가 얼마나 궁금해요. 거식이가. 아버지 유언인데 거식이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걸 찾아와야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그럼 변호사 찾아가 봤어요? 여러분들? 변호사 가잖아요. 그럼 모든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그래, 걱정 마세요. 그럽니다. 의뢰를 맡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준 것처럼. 그 의뢰에게도 걱정 마세요. 당신이 단독 상속에서 이 아버지 모든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지위에서 거절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럼 무효 효과로서 이거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고 무효 효과로서 부당이득 판안 청구해서 모든 걸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소송했거든요. 소송했는데 대법원은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반원 원칙이 있어요. 근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그만답니다. 그럼 넌 앞에 매매했잖아. 그럼 너는 추인해야 돼. 매매와 반대에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의 측에 반한다. 이거 줄여서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절할 수 없으니까 무효 주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효 효과로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이혼을 알았어요. 거식이 없다가 뭐요? 뭐든지 없다로 끝나요. 뭐든지 없다.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뭐든지 없다. 왜 없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자 거거에서 거절 X. 그럼 자동 무효 X. 그 다음에 무효 효과 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권들의 책임이 135조인데 이것도 지금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 갑이 이름 현명하고 팔았습니다. 이게 무권들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럼 둘 간에 무효가 되죠. 근데 무권들이가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해야 되죠?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게
무권대리 책임입니다.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 있잖아요. 본인에게 추인도 얻지 못했죠. 그럼 이제 을이평에게 책임지는 건데 이때 책임 내용을 누가 선택하죠? 을은 잘못해서 입 열면 안 돼요. 입은 병이 엽니다. 책임 내용을 병이 선택하죠. 야, 너 X를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둘 중에 하나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단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병도 매매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한다. 그럼 상할서 반대가 아까 상선무. 상선무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상선무이더라도 을이 하필 제한 능력자네요. 그럼 와서 책임자라고만 맥살 잡으면 돼요.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135조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즉 을이 대리권이 없잖아요.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나에게 대리권 준 법 없는데 작은아버지가 나를 기망 속였다.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농지 팔라던데 너 그 말 못 들어서 빨리 팔아 라고 제3자에게 기망당해서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데 그 사실을 나도 몰랐대요. 그러면 대리권 흠결에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병을 먼저 보호해야겠죠.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입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죠. 표현대리는 가끔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무권대리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한두 줄 나와요. 시험에. 작년에도 이쪽에서 정답으로 나왔죠. 자,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이지만 마치 유권대리처럼 계약을 이행합니다. 다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질은 무권대리예요.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는 주장한 거 아닙니다. 유권대리만 주장했죠? 그럼 이건 주장한 적 없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은 표현대리는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장한 것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하세요. 두 번째, 자,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 돈, 손해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합니까? 계약을 이행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행위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법리 유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왜 그래요? 표현대리는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아까 그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이행한다 그랬어요. 이행한다. 그럼 이행하려면 자, 대리 행위는 완전 유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자, 표현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대리 행위는 완전 유예해야 돼요. 그래야 이행하는 거죠, 이게.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행위가 무효면 이행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위가 103조 무효다. 그럼 이행할 수 없죠. 행위가 104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기타 강행규칙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무효면 그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표현대리란 행위는 완전 유효. 근데 뭐만 없다? 대리권만 없는 겁니다. 그걸 표현대리랍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럼 확정 무효죠? 그럼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또 종중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행위했다. 그럼 그것도 무효잖아요. 종중 총유는 물권법이라 물권법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효니까 거기도 표현들이 같은 거 성립할 수 없다. 왜냐면 강행위지 위반 무효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들이는 이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죠. 126조. 그럼 126조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용어 속에 다 써 있습니다. 첫째,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 그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해야 되고 표현 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안 물어봅니다. 그 판례 수백 개고 그 판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걸 물어봐요.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대법원은 다 된다 해서 다 된다. 거의 99%. 거의 99%. 그래서 이제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맞습니다. 확률 99%. 100%는 아니에요. 99%. 그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뭐든지 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되는가. 그것도 분류 유효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나 대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내 인감이나 등기소를 다 줬겠죠.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갑에게 해야 할 등기를 병 앞으로 등기해버립니다. 대물 변제한 거죠. 갑 이름 현명하고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은 거죠. 그러면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행위가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이것도 무효잖아요. 그럼 병은 이거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해 봅니다.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갑이 여기에 책임지니까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첫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 있나요? 이건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포상 권리예요. 그래도 공포상 권리도 된다. 등기 신청권도 된다. 뭐든지 다 돼요. 법정 대리권도 된다. 다 됩니다. 그 다음 을이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리 사법상 행위네요. 그러면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그래도 상관없어요. 동종 유사 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결과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은 이거 두 개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 행위 당시를 판단해요. 뭐든지 행위 당시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 당시에는 병만 있었죠. 그래서 무권대리의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득자 정보답니다. 여기까지 표현대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법률행위 무효를 하겠습니다. 무효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당연히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자,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원칙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139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새로운과 소급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그래서 소급표 없다. 오늘 아까 1교시 제일 1강 때 소처법 틀렸다 했잖아요. 소처법. 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 시 X 또는 계약 체결 시 X. 그때부터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처법 같은 말이고 틀렸다. 1강에 소급에 다 정리했잖아요. 자, 그리고 무효행위는 추인 가능해야 되는데 103조 무효나 또는 104조 무효나 기타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이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떤 게 추인 가능하죠? 의사표시 규정, 비진이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 그 의사표시 규정이 추인 가능합니다. 걔들은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거든요. 근데 얘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어요. 첫 계약을 추인하면 난리 나겠죠. 난리?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행이라 하죠. 이건 자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여기서 했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돼요.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된다.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에서 법률행위 취소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소권 소멸사가 있는데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먼저 봐요. 이제 핵심이 여기를 지금 주로 보려는 겁니다. 여기. 먼저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딱 네 가지죠. 재착사강이 우리 시험 범위 취소 사유. 그 중에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 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죠. 그럼 취소권 행사하든 말든 내 마음이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고 반면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져서 이것만 남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지금 결국 이걸 한지 여기가 포인트 이거. 그러기 위해서 전 과정 한번 싹 지금 스킵하는 겁니다. 취소권 소멸 사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추인할 수 있죠. 또는 내 의사가 아니라 내 의사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추인이 있고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는데 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취소권 소멸돼서 유효가 된다. 이 중에 추인 두 가지 있죠. 이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됩니다. 그 말은 취소 원인이 아까 재착사강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되고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 다음 행사 기간은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그리고 법률의 날로부터 10년 내야 돼요. 이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가 된다. 이 숫자 시험이 잘 낸다 그랬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 글자 수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인자 써봐요. 여러분 지금 인자 몇 글자인가? 인자 써봐요. 여러분들이. 인자 써봐서요. 몇 글자? 자 보세요. 여기 1, 2, 3 해서 3년이에요. 3년. 그럼 법률행위 한 날, 자, 법자가 몇 글자, 법자. 법자 몇 글자요? 뭐 10글자니까 제가 썼을 것 같죠? 그래서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써봐도 10자죠.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면 돼. 눈만 크게. 세 글자, 세 글자, 10글자, 10글자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은 이렇게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죠. 이렇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아까 전에 유동적 무효는 공부했죠.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여긴 유동적 유효입니다. 불확정적 유효.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한다 했어요.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먼저 무효가 되면 이렇게 유효로 바꿀 수 없고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유효가 되면 이렇게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먼저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셋 중에 대표적으로 추인을 제일 잘 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추인할 수 없다. 거꾸로 유동적에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성질을 유동적이라고 아까 무권대리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럼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무슨 추인할 수 없다?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추인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추인할 수 없다. 근데 이와 상관없이 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다 보세요. 무효 그대로 써요. 무효.
그러면 아까 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9조 방금 전에 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단 무효원인 소멸 후에 하겠죠. 그래서 추인 서로 달라요. 그래서 취소할 행위 추인 못하지만 139조 무효행위 추인 할 수 있으니까 142조 추인 못해요. 네, 139조 추인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다른 민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민촉 마지막 조건기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조문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판례가 별로 없어요. 법조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47조. 아까 우리가 봤네 이미. 1강 때 봤죠? 또 복습.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효, 서초법 틀렸다 했죠?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고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효, 서초법 틀려요. 효력이 상실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조건은 예외 소급표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다. 그 다음 149조에서 자 기한부가 149조를 준용하니까 아예 한꺼번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 똑같다.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외워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시험은 없다, 있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랑 똑같이 돈 받고 팔 수 있고 아버지 죽으면 상속당하고 보증 가등기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워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없다면 틀립니다. 조건부, 기한부 똑같다. 그 다음 이제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 불능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되거나 해제가 될 수 있고 불능조건도 정지, 해제가 될 수 있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봐요.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고 이미 불가능이나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이건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발생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그럼 이제 곱하면 됩니다. 우린 정답만 맞추면 돼요. 그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를 뭐라 하죠? 조건 넘는 법률행위, 무조건.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무효.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곱하면 플러스네요? 그럼 플러스를 뭐라 한다? 유효 또는 무조건, 조건 넘는 법률행위. 곱하면 끝납니다. 그럼 시험을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이 용어는 내는데 어렵게 내면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법조문 확인. 먼저 151조 불법 조건이 1항이에요.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수 위반한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그럼 조건만 무효 틀리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음 2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조건 마이너스 뭐가 지금 해제예요? 여기 2항은 여기요. 2항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 마이너스 그 조건이 해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조건이면 뭐가 정지조건이에요? 지금 3항은 이 불능조건이 정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곱하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외운 게 빠릅니다.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봅니다.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적. 그래서 외워요.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 형 있어요. 내가 아는 형 이름 뭐라고요? 기한이 형. 그냥 기한이 형 외워요. 그래서 기한이 형 그냥 외워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다. 기한이 형 성적이 좋다. 여기서 그냥 이거 내용이 빠릅니다. 아무리 이해시켜도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신용이 안 좋아 이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요. 기한형 끝나잖아요. 자, 기한형 성적이 좋다까지 이렇게 그냥 기한형 성적이 좋다. 여기까지 민법 총칙 마치겠습니다. 이제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 10분 쉬고 물권법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